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바람 끼는 여자는 관계할 때 이런 행동을 한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연구에 따르면 바람둥이들은 관계를 가질 때 이미 행동에서 티가 난다고 해요. 여러분은 바람둥이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둘 중 바람 끼는 여자가 있다면 그건 과연 누구일지 한번 맞춰보세요. 여자 A, 정지우, 29살. 정지우는 TV에도 출연한 적이 있는 꽤 이름이 알려진 인플루언서예요. 미녀는 아니지만 베이비 페이스와 매력적인 성격 덕분에 그녀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녀는 관계할 때 꽤 능숙했지만 자신감이 별로 없었어요. 내가 아무리 좋다고 말해도 정말 그런지 못 믿는 눈치였죠. 그녀는 잠자리에서 헌신적이었어요. 별로 내키지 않아도 내가 원할 때 기꺼이 응했죠. 여자 B, 최문영, 30살. 최문영은 화려한 외모에 서구적인 몸매를 가진 미녀예요. 외국계 화장품 회사에서 고연봉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죠. 그녀는 스스로를 낮저 밤이, 낮에는 지고 밤에는 이긴다는 말이 준말이죠. 낮저 밤이라고 칭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침대에 올라가 보니 이건 실화일까 싶을 정도로 못했어요. 나는 그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충분히 만족스럽다고 했고 그녀는 그걸 그대로 믿는 눈치였습니다. 그녀는 애무도 성의 없고 투박했죠. 그동안 만났던 다른 여자들과 달리 짧은 게 좋다며 빨리 끝내기를 원했어요. 나는 사실 좀 더 로맨틱한 잠자리를 원했지만 그녀가 잠자리에 워낙 자신감이 넘쳐서 그런 말을 꺼내기 어려웠어요. 정지우와 최문영, 이 두 사람 중 바람둥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정답은 바로 여자 B, 최문영이었습니다. 어떻게 잠자리 할 때 하는 행동으로 바람둥이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최문영의 어떤 행동이 바람둥이 징후일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그럼 첫 번째, 잠자리 할 때 과도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 스스로를 낮저 밤이라고 칭했다. 잠자리에 워낙 자신감이 넘쳐 말을 꺼내기 어려웠다고 했죠. 자만심은 바람기에 좋은 지표예요. 기본적으로 자신이 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기에 자신의 잠자리 능력도 과대평가하는 거죠. 자신이 애인에 비해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 다른 이성에게 눈이 돌아가는 건 시간 문제예요. 덧붙여 자만하는 사람은 자기가 못할 리 없다고 생각하기에 잠자리를 많이 해도 실력이 잘 늘지 않는다고 해요. 두 번째, 자기 중심적인 잠자리를 즐긴다. 짧은 게 좋다며 빨리 끝내기를 원했다. 애무가 없고 투박했다라고 했죠. 잠자리에도 공감이 필요해요. 나만 좋으면 되는 사람들은 꼭 연인과 긴밀한 관계가 아니어도 잠자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과 하는 잠자리가 더 즐겁다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여자 A 정지우와 여자 B 최문영의 예를 통해서 바람둥이가 잠자리 할 때 하는 공통적인 행동 두 가지를 알 수 있었죠. 그리고 플로리다 대학 맥널티 박사 연구를 참고해서 바람둥이가 잠자리 할 때 하는 공통점 하나를 더 추가해 볼게요. 세 번째, 잠자리 할 권리를 주장한다. 우리 연인이잖아. 당연히 잠자리 해야지. 관계를 할 때는 두 사람의 동의가 필요해요. 그런데 연애 중이라면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원하는 대로 잠자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에게 잠자리 할 권리, 잠자리의 자격이 주어졌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마땅히 잠자리 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인이 잠자리를 주저한다거나 거부하면 버럭 성질부터 낼 거예요. 뭐? 오늘 하기 싫다고? 이런 행동의 뿌리에는 폭력성이 숨겨져 있어요. 상대의 의사에 개의치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람을 피우는 이유는 단순해요. 마음껏 잠자리를 하고 싶어서요. 연구에 따르면 폭력성은 바람기와 가장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는 평균적인 경향을 보여줄 뿐 이런 특성이 있다고 모두 바람둥이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평소 침대에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조금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람둥이 구별법. 바람둥이와 연애하고 싶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머릿속을 직접 들여다볼 수도 없으니 누가 바람 피울 사람인지 예측하는 건 아주 어렵죠.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네덜란드 그로닝겐 대학의 연구진은 무려 15년간 연구를 통해서 바람 피울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의 3가지 특징을 발견했거든요. 이번에는 이 연구를 통해서 바람둥이를 구별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바람 피울 확률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 3가지. 특징 1. 주변 사람들.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주변 사람들이에요. 주변에 바람 피운 친구가 많을수록 그 사람 또한 나중에 바람 피울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말지 판단할 때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이 하는 행동이라면 그만큼 해도 되는 것일 가능성이 높고 내가 해도 별 문제가 없을 테니까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누가 좋은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의 친구들을 눈여겨보세요. 매일 나이트클럽에 갔다더니 바람 피우다 걸렸다더니 하는 친구가 주변에 많다면 설사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해도 일단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친구를 보고 사람을 거르는 게 조금은 잔인할 수도 있지만 네덜란드 그로닝겐 대학의 연구 결과를 보면 꽤 합리적인 방법이니까요. 특징 2. 과거 경험. 사람들은 흔히 바람 피운 사람을 보고 한 번도 안 피운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피우는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과학적으로도 나름 타당한 말이에요. 실제로 과거에 바람 피운 경험이 있으면 다시 바람 피울 확률이 높았거든요. 연인이 있음에도 바람을 피우는 건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강한 충동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바람을 피웠다는 건 충동을 제어하는 능력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뜻이고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또 바람 피울 확률이 높은 거죠. 평소 상대방이 감정이나 충동을 얼마나 잘 조절하는지 살펴보세요. 화가 났을 때나 하고 싶은 걸 참아야 할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는 거죠. 그가 때때로 찾아올 유혹의 순간을 얼마나 잘 견뎌낼지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특징 3. 바람에 대한 태도. 바람을 피울 확률이 높은 사람들의 마지막 특징은 바로 바람을 대하는 태도예요. 그로닝겐 대학의 연구진은 실험 참가자들이 평소 바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어요. 그 결과 평소 바람을 피우는 행동에 엄격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일수록 나중에 바람 피울 확률이 훨씬 낮았습니다. 살다 보면 바람을 피울 수도 있지 라거나 바람 피우는 건 실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람 피운 경험이 없더라도 훗날 바람 피울 확률이 더 높았죠. 물론 뜬금없이 바람 피운 걸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라는 건 아니에요. 그보다는 상대방의 평소 윤리관이나 가치관을 알아볼 수 있는 대화를 충분히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은연중 바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알아본 3가지 방법으로 바람둥이를 얼마나 정확히 구분할 수 있었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그로닝겐 대학의 연구진이 앞서 살펴본 3가지 특징만으로도 그 사람이 앞으로 바람 피울 가능성을 73%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해요. 설마 고작 73%라고 실망하신 건 아니겠죠? 연애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하는데 73%라면 엄청나게 큰 수치예요. 지금까지 바람 끼는 여자는 관계할 때 이런 행동을 한다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첫 번째, 잠자리에 과도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 두 번째, 자기 중심적인 잠자리를 즐긴다. 세 번째, 잠자리 할 권리를 주장한다.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